자, 바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항상 안내드렸던 것처럼 앞에 연사 세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 플러스 시청자분들, 주변에 계시는 분들을 대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럼블을 통한, 유튜브를 통한 시청자분들의 수준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수준 높은 그 질문이나 주관적인 대신 발언도 좋습니다. 참고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시시각각으로 지금 엄청나게 변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하루 24시간 갖고는 택도 없고요. 한 72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잠자는 시간도 사실은 아까워요. 지금 아까도 잠시 사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모레 트럼프 대통령께서 캄보디아도 방문하고 필리핀도 방문하고 엄청나게 스케줄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님 발언을 놓치면 안 돼요. 그것만 제가 보기에는 이해하고 시청하시고 정리하기까지도 그것만 해도 제가 보건대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그건 현실의 문제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캐롤라인 레빗이 또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 각 부처 장관들이 이야기하고,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다른 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의 경우는 그래요. 저의 경우는. 그래서 제가 꼴대가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거가 안 되면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나갑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요. 특히나 국내 팁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큰 틀에서 한마디로 포괄적으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뒷북치는 얘기하고 한풀이 얘기하고, 국내에 지금 일일비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순간 감정적으로는 이걸 보고 열이 확 받았는데, 이런데 일일비하면 안 됩니다. 전쟁 중에는 일일비하면 비군 관계하면 집니다. 화신상담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게 전쟁에 기본적으로 임하는 자세거든요. 절치부심하고. 그렇지 않으면 져요. 그게 비군 관계하고 뒷북치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뒷북치는 얘기하고 한풀이성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저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이 비군 관계하는 거예요. 비군 관계하면 져요. 핵심 팩트를 못 본다니까요. 핵심 팩트는 지금 심리밖에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헛짓하고 앉았는 거, 헛짓하고 있어. 그럼 뭐 저거 백전백패죠. 뭐 볼 거 없어요. 제가 공인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이번 에이펙은 트럼프가 역사적인 망신을 당하는 이벤트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아울러 미국 패권의 붕괴를 확고히 증명할 것이다. 누가 올린 글인지 아십니까? 박상후가 올린 글입니다. 제가 이 사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잘 못 알아서 어드바이스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돌아오는 듯 하더니만은 원상복귀 됐고, 거기서 제가 열받아서 댓글을 뭐라고 썼냐면, 지웠나? 쭈쭈쭈 내가 한심스럽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변했냐라고 제가 썼어요. 조금 전에. 이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저하고도 아는 사람들, 저하고 패친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의 요지는 뭐냐 하면, 이런 오프라인에 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입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발언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엉뚱한 거 하고 있으니까 엉뚱한 거 하고 앉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 지금 진격 앞으로, 앞에서 소대장이 12시 방향으로 진격 앞으로 하는데 지 혼자 깨골창에 가갖고 깨구리 잡고 앉았어. 총살감이지 뭐. 그거 볼 거 없어.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속된 말로 수박 우익들의 현주소입니다. 차라리 좌익은 포기했으니까 상관없어요. 포기했으니까. 신경 안 쓰니까. 그런데 비율 자체가 대한민국의 큰 틀에서 보면 우익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이 최저 60%, 맥시멈 80%거든요. 제가 맥시멈 60%, 80%에 관한 부분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이거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이론적으로 공부할 것도 없고, 최재형이가 종로에서 보궐선거했을 때 윤석열이가 나왔을 때 대구의 홍준표가 예를 들어서 뭐 강릉의 권성도 5명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진당 소속이 싹 쓸었잖아요. 걔들이 득표율이 뭐냐? 많게는 80%, 적게는 70%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는 27만 3천 표, 0.53% 차이로, 0.73% 차이로 이겼어요. 크로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크로스가 그렇게 많아요? 크로스가 그렇게 많냐고요. 멀리 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주잔 안에만 볼 줄 알았지 소주잔 밖에를 못 본다라는 거야. 그날 윤석열 6.3 대선 때, 6.3 맞나요? 그때 대선 때 했던 게 한날 1시에 선거했잖아요. 물론 그때도 사전투표 있었지만. 그런데 이 딥스 멍청한 애들이 국회의원 보궐은 조작을 안 한 거야. 대통령에만 신경을 쓴 거야. 그래갖고 최재형이 80%로 이겼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이겼다. 간만에 차이로 이겼다. 이거 보니까 부정이었었네? 내가 사실은 그럼 60% 내지 80% 득했을 수도 있네? 그럼 확 뒤엎어야죠. 내가 당선됐으니까 묻고 넘어가자요? 그게 묻고 넘어가였었잖아. 그거 하나만 봐도 얘는 우익이 아니라는 거야. 그 전에 앞에 뒤에 다 접어놓고라도. 멀리 갈 필요 뭐 있냐고. 멀리 갈 필요도 뭐 있냐고. 보궐 때는 사전선거 없어요? 있었지. 있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걔들이 그 사전 투표한 것도 걔들이 조작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팩트예요, 팩트. 그래서 큰 틀의 줄기는 보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후보가 누구냐 내지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르는 그 시대의 상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이런 거 분위기에 따라서 국민들 어떤 감정에 따라서 적게는 60%, 많게는 80%라는 거예요. 현실로 나타나잖아, 현실로. 복잡하게 복잡한 거 뭐 수치로 계산하는 것도 좋아. 다 좋은데 멀리 갈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 전체를 보는 포석의 사고가 중요하다. 간단하잖아, 간단해요. 그건 세상 보고 애도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 부정선거가 있었구나. 이건 확실하다.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잠시 말씀을 드렸고 이런 거에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딴 쪽으로 경도가 돼 있으니까 메인스트림만 보고 앉았으니까 이렇게 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공부 양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오프라인에 와서 토론에 참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지금은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애국하는 데 주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 나라 끝납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긴 뭘 괜찮아요. 나라 끝나면 모든 사람이 다 끝나는 거예요. 5천만이 다 끝나는 거예요. 체제가 바뀌어가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다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진다니까요. 그게 언제냐? 각자 느끼는 느낌이 들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내년 6월 아닙니까? 내년 6월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오실 때 국민들의 액션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회가 또 다시 오겠어요? 에이펙 나중에 11월 달에 에이펙 이후에 11월 달에 아시아 방문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같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연결되는 것 같아요. 뭐 11월 1일이 당장 에이펙 끝나는 날도 11월 달이잖아요, 벌써. 네. 저기 아까 JP 모간이 네. 그 금은의 그 시세를 누름으로써 제대로 갈 거를 못 가게 막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하셨나요? 네. 받긴 6명이 받았다라고 제가 봤어요. 네. 그러면 시세를 누르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격이 못 올라가게 하는 거는 근본 이자를 막겠다는 건가요? 걔들은 네. 돈이 있으니까 네. 나중에라도 후위를 대비해야 돼. 준비해야 되잖아. 본의자가 됐을 때도 결국은 돈 많은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장땡 아니에요. 그럼 지들이 돈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달러 휴지 조각 됐어요. 그런데 실물 현물이 중요하죠. 그거를 많이 확보하려고. 그렇죠. 저희들이 걔들이 싸게 안테나가 보통 높지 않겠어요? 바보가 아닙니다. 예. 그것에 대한 은과 금을 그동안 조작해 왔습니다. 딥스테이트. 왜 조작했느냐? 일반인들이 알면 안 돼.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왔던 겁니다. 그래서 금을 JP 모간 같은 데서는 은의 세계에서 제일 큰 손입니다. JP 모간 은행이. 근데 그 거래 기록에 의하면 한 번도 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백전백승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작했다는 거죠. 있지도 않은 은을 엄청난 금액의 은을 공매도 합니다. 얘네들.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해와서 이번에 처벌당했고 금은을 누르는 이유는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이 막 일어나고 돈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돈 가치가 통화량이 팽창해서 가치가 없어지는데 그거를 일반인들이 못 느끼도록 그 생필품이나 금은은 누릅니다. 그래왔죠 뭐. 물론 자기네들도 많이 가져야. 네. 그럼 본의자가 돼도 역시 수혜자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아니죠. 그 사람들 아니죠. 이호에 의해서 다 뺏겼다고 얘기하잖아요. 걔들이 금은 사봐 소용없어요. 잠시만요. 네. 그거에 관한 부분은 최재형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저하고는 틀리고 이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은 심증은 있더라도 물증이 없으면 체포를 못해요. 형사처벌을 못해요. 그거는 이제 형사적인 민사적인 죄값에 관한 부분을 통해서 행정명령 13818에 의해서 재산을 회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과제로 남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건 좀 각을 달리하는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 귀를 맞았었잖아요. 귀를 스쳤잖아요.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시청자분들 참고하십시오. 블랙락 레리 핑크 자산 규모가 제일 많다라고 하는 블랙락 레리 핑크가 트럼프 대통령 주식 DJT를 하방으로 사전에 넣었어요. 완전 하한가를 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 미리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하고 추측이 되는 거예요. 이게 블랙락이 DJT가 하한가 칠 것이다 라고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스쳤잖아요. 저들은 이제 죽을 거라고. 그렇죠. 죽을 줄 알아. 이게 현주소라는 거야. 또 아주 중요한 팩트를 말씀을 드립니다. 쌍둥이 빌딩 비행기가 가서 쳐갖고 두 개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다라고 전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하고 좀 관계가 있는데 기술적으로를 떠나서 상식적으로도 좀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거기에 선동당하면 안 되는데 이 스트럭처 철골 건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철골 건물에 관한 부분은 특히나 콘크리트 골조도 그렇지만 비행기가 가서 추락한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무너질 수가 없어요. 박혀요. 속된 말로 박혀요. 창문에 박히겠죠.
그런데 그 두 개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세 개가 뭐? 금융센터가 작은 옆에 두 개 외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7번 겁니다. 그것까지 아. 다 무너졌어요. 어. 자료를 없애기 위한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로 인류들이 어리숙한 거예요. 매스컴만 믿는 거야. 매스컴이 그렇다 그러면 그러고 A라 그러면 A고 B라 그러면 B인 줄 아는 거야. 근데 우리 국민들만이 아니 전 세계 다 인류도 있는 마찬가지죠. 거죠. 네. 있는 거지. 지나고 보니까 이제 네. 과학적으로 다 연구하니까 네. 그게 아닌 거를 네. 이제 폭발 밑에 다 잠재해놓고 그때는 이제 딥스를 대부분 몰랐었으니까. 몰랐었지. 예. 오래전에. 그러면 저기 네. 138에 의해서 이놈들의 그거를 다 이제 압수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잖아요. 네. 시간이 이제 필요해서 그렇죠. 그렇지. 시간이 필요로 하죠. 증명을 해야 되니까. 이게 와이엇하고 블랙햇 간의 차이점은 뭐냐? 블랙햇들은 죄를 만들어요. 와이엇은 죄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추진하는데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 블랙햇은 나쁜 짓 안 해요. 네? 한마디. 저 와이엇은 와이엇. 나쁜 짓 안 해요. 나쁜 짓 안 해요. 그 지금 이번에 그 네. 조작한 것도 결론은 뜨지고 보니 이놈들이 그 영국하고 프랑스 했을 때 이겼는데도 졌다. 그런 다 똑같은 방식인 거야 말하자면 비슷하게. 그렇죠. 네. 포스프레이 그런 거. 코스프레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님 연설한 내용 내지는 백악관에서 기자회견한 내용, 기자들 질문에 대한 내용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언급한 단어가 있어요. 카르텔을 많이 언급을 했어요. 뭐 카르텔 하면 그 용어 자체를 누가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나요? 다 알죠. 그런데 그 배경 속에는 왜 저분이 저렇게 카르텔을 많이 얘기할까? 카르텔 배후들이 전부 다 딥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의미 자체는 카르텔이나 딥스나 같다 이런 개념을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무슨 카르텔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뭐 전부 다들 저보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가 통용화폐가 100원이 필요한데 100원 이상을 발행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국민들 인류의 빚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거기에 뒤에 피아트머니 이 가짜 화폐를 발행하는 딥스들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딥스들이 불안지폐를 행정화폐를 이 피아트머니를 많이 발행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왜 독립적으로 교역을 하지 않고 무역을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거이긴 하지만 이것을 정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위제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쓸데없는 인플레이션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시청자님들 딥스를 모르면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맞을 겁니다. 미국의 5경 3, 4천조 38조 달러의 빚은 사실은 냉철하게 보면 미국의 빚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빚이에요. 단지 아지트를 미국에 틀고 있다 보니까 그게 미국의 빚으로 표면화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그걸 누가 갚아야 되느냐? 전 세계가 갚아야 되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브릭스 국가에서 당장 브릭스페이 얘기하고 달러를 안 쓰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넷세라 지세라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반하는 거죠. 그 표면적으로 표현된 내용으로만 보면 잘못된 거예요. 저번에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포럼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안 오시는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뭔 생각을 갖고 안 오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사실은 아직도 우리는 놀러 다니나? 정신병자로 보고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유익한데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익한데. 네,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바꿔야 돼. 제가 다방면으로 보면 뭐 어디 집회하는 거 뭐 연사들 와서 얘기하고 이러는 거 보면 야 지금 전쟁 중인데 쓰잘데기 없는 얘기 엄청나게 하고 앉았구나. 결국은 저기 적한테 시간만 주고 앉았구나. 저는 뭐 하는 짓인가. 결국에 가서는 결론은 매국이다. 이런 결론밖에 안 들어요. 한심스러워요. 한심스러워. 그리고 그 사람들 잘못되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가 아니라 남 탓이요 남 탓이요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우익이 아니다라는 거죠. 좌익이라는 거죠. 좌익의 스탠스를 지금 걷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윤 추종하고 앉았는 거야. 3살 먹은 아이도 대한민국에 있었으면 윤을 추종하면 정신병자 아니에요? 정신병자잖아요. 네. 최세훈 본부장님한테 제가 네. 최세훈 질문할게요. 본부장님. 아까 1944년에 브레튼 우즈 협정에 의해서 예. 달러가 이제 기축 통화가 됐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1971년에 네, 그 근본위제를 폐지하면서 네, 이제 그냥 그런 불안 지폐, 네, 불안 화폐가 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산유국에는 네, 석유값을 뭐 3배, 4배 올려주겠다 네, 하는 그런 거로 달랬거든요. 네, 그럼 그 외에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도 네. 뭔가 보상을 해줬어야지 그런 나라들도 많이 이렇게 반발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라고요? 반발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당시에도 미국이 제일 힘이 센 나라인데 조폭이 내가 그 근본이제 폐지할 거야. 너 나 따라와. 그 대신에 석유는 무조건 달러로 사. 예? 이게 1971년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중동의 산유국들이 석유를 달러로 파는 게 중요한 거지. 달러 아니면 거래를 안 해. 그러니까 사우디 찾아가지고 소유값을 4배로 올려준 거야. 그거에 합의하고 사우디에서는 그 소유값을 엄청난 이득을 보잖아요. 그러면 조건도 별로 없어. 그 금액 그 달러를 자기네 은행에 예치해라.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 결론은 그렇지만 세계라는 거는 산유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많이 조폭이니까 미국이 제일 센데 내가 하려는데 얘들은 뭐 할 말이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전 세계가 무역을 하니까 네. 미국이 이자율을 내리면 우리나라도 이자율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수출 경쟁력을 맞추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폭들이 깡짜 부리는 거라니까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다른 그러니까 나라는- 이거는 네. 한마디로 내가 이거 힘이 있는데 어떡할래 니들이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야 그게 닉슨이 집어던진 게. 사실은 그 전에도 위반을 많이 해왔지만 완전히 이제 배째라 이거. 그래도 그 전에 이제 무역을 하면서 뭐 미국과 무역을 하면서 다른 나라도 많은 미국에 네. 달러를 갖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독일이건 영국이건 프랑스건 뭐 네. EU 여러 나라건 아시아건 그런데 많이요. 그것이 네, 그 나라들이 네. 전 세계 나라들이 정치인들이 다 딥스 하수인들이잖아. 자기네들이 다 그렇지. 자금 주고 다 포섭해놨잖아.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그래서 찍소리도 못했다. 네? 그래서 찍소리도 직설이 못했다. 못하는 거지. 정부 그 패도 같은 걸로 협박하고 돈 받고 근데 어떻게 그 얘기를? 그래서 결론은 그 포트녹스에 금이 있는 것처럼 이제 금도 없고 네. 돈도 이들이 다 이제 많이 주기는 했지만 네. 그놈들이 자기네 그거에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주지는 않았잖아 많이. 지금 그 뜻이잖아.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포트녹스에 금이 없듯이 네. 그러니까 지금 없으면서 그 사우디 이런데 금 그 4배를 줬어도 네. 사우디에 그 돈을 다 갖고 다 준 게 아니지 않아요? 다 줬어요. 다 다 줬어요, 사우디에는? 줬는데 어. 그때부터 사우디는 완전히 딥스국가가 됐지.
그때부터 예, 그래서 딥스돼서 그 전에도 딥스 국가였는데 완전히 더 강력한 딥스 국가가 돼가지고 자금 지원을 많이 했지. 그러면 딥스 그 사우디는 그럼 엄청 그걸로 인해서 부가 형성이 많이 된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죠. 엄청 부자가 됐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그래서 만들어준 더 거죠. 많이 된 거야. 네. 그 사우디가 막 부가 네. 형성하게 된 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사우디가 그 영국의 그 해교 의사당 이런 그큰 거를 만들어주고 전 세계에다가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자, 다시 한번 그 최세훈 연사님이 답변을 해주셨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특히나 시청자님들께서 안 보신 분들 무시하라고 그냥 막 편하게. 딥스테이트를 모르시는 분들이 기본 골격 프레임을 아는데 정립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꼭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답변하고 질문하시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기축통화 달러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하죠. 딥스테이트들은 발행권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다가? 미국의 아지트를 틀고 패드. 그리고 딥스테이트는 무기 체계. 여기에 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NPT예요. 핵확산 금지 조약. 딥스가 컨트롤합니다. 딥스가 보유하고 보유 못하게 하고 하는 걸 결정을 해요.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란, 북한 대표적으로 제재를 받는 곳이 그런 거예요. 니들은 안 돼. 니들은 가지고 놀으면 안 돼. 우리만 가지고 놀아야 돼. 애들은 가지고 놀으면 안 돼. 네. 애들은 가라. 네. 파키스탄 예외적인 국가가 인도,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전형적인 딥스 국가잖아요. 이 기독교 신자들 잘 알아셔야 돼요. 네.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딥스의 본산입니다. 본향이에요, 본향. 이스라엘 인구의 97%가 가짜 유대인이에요. 3%가 진짜예요. 어디에서? 존스 홈킨스 대학에서 나온 유전자 검사에 의하면 팔레스타인이 오히려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가자지구 그쪽으로 하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했잖아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예요. 기독교 신자분들 여기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청천벽력 같은 기독교 신자분들한테는 천주교 신자분들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번에 가자 지구를 국가로 인정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그러고 영국의 스타머 총리가 영국에서 가서 또 인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가잖아요, 지금. 그리고 가자 지구를 낙원으로 만들겠다. 지상 최대의 낙원으로 만들겠다. 지금 이미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헛소리 안 한다는 거죠. 무역 항로 뭐 전부 다 알잖아요. 무역 항로. 그래서 파나마나 중공에서 파나마나 환수하겠다라는 거야. 에너지의 원천이 뭐냐? 석유라는 거야. 석유 고갈된다? 사기예요. 사기. 페트로달러의 용어 자체는 이 페트로달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것 같은데 페트로달러는 사우디의 석유, 중동의 석유를 달러로만 받아라. 달러로만 판매를 받아라. 달러로만 거래를 해라. 이게 페트로달러 50년 그래서 작년 6월 6일 날 끝났어요. 시작할 때 그 키신저가 했고 종지할 때도 키신저가 살아있을 때 끝났죠. 이게 페트로달러예요. 그럼 페트로달러를 발행하는 페트로달러 이 달러를 발행하는 딥스들은 여태까지 어떻게 했냐?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놀면서 두루마리 휴지 풀듯 일명 예를 들면 풀어갖고 대한민국에 뭐 사고 일본에 뭐 사고 지들 마음대로 샀단 말이야. 우리는 피땀 흘려서 일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스럽게 전 인류가 국가들이 노예인 거예요. 딥스의 노예국인 거야. 걔들은 그렇게 부를 축적했어요.
불을 엄청나게 지금 뭐 그건 데이터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130경인가 뭐 얼마인가 걔들이 불을 축적했고 그리고 그 빛을 각 국가에도 있었지만 특히나 미국의 왕창 그리고 미국의 샷다운 얘기하는데 다운 얘기하는데 SUT 샷다운에 대한 개념 자체는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뭐 미국이 샷다운 됐으니까 미국이 부도났어 이렇게 했는데 부도난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 봉급이 동결된 거예요. 이 기회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무원들 딥스 하수들을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데가 IRS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IRS는 전부 다 폐쇄됐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인텔 성격 지나놓고 보니까 그건 인텔 성격이었는데 인포메이션이 되든 인텔이었나는 지금 현재 판가름 나는 거이긴 하지만 그때 미리 예측을 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저는 Y의 쪽에서 일반 인류들한테 흘려놓는 정보였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시화되는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연준 누구야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이놈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연준은 독립인데 독립은 딥스에서 독립이죠. 여기에 왜 관여를 하냐. 그런데 정확하게 딥스를 공부한 사람은 우리 여러 번 했습니다만 연준 파월은 과거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기도 하지만 지금은 매수가 돼서 딥스 로스차일드의 월가의 하수예요. 월가의 하수. 그러니까 딥스의 하수죠. 거기에 노동 통계국장 얘도 딥스의 하수요. 그래서 조작을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내리려고 했는데 못 내리게 한 거야.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못 내리는 근거가 노동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취업이 잘 되는데 뭔 소리 하느냐 이런 식이었었어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딥스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볼 줄 알아. 트럼프 대통령이 왜 여기에 관여를 하겠어요. 인위적으로 경제는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인 거. 수요와 공급 예를 들면 그런 차원에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되면 경제는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는 것은 그래서 계획경제라는 것은 이건 계획경제를 부르짖는 놈은 나는 딥스 하수요 이 얘기예요. 장하성이 기억하세요? 딥스 하수요 하는 얘기야. 말이 안 되는 얘기야. 포퓰리즘 딥스 하수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 세계 판을 보고 기축통화의 성격이 어떤 건지 무기체계의 성격이 어떤 건지 이게 결국은 군산복합제 아니에요. 군산복합제. 전쟁 일으키고 무기 팔아먹고 그 뒤에 전부 다 딥스가 돈 챙기는 거야. 그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트럼프 대통령 스탠스 정체성 전쟁을 8개나 종식시켰잖아요. 전 세계 전쟁을.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우 사태를 종식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해관계 때문에 이게 잘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헝가리에서 만나려고 그랬다가 취소됐어요. 푸틴이랑 얘기해봤더니만은 푸틴에서 소스를 받아봤더니만은 만나는 게 의미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말이 안 통한다 이런 얘기지. 트럼프 대통령 기준에서는 서로 반반씩 양보해야 되는데 양보가 안 된다라는 거지. 재산 말씀드립니다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땅 30%가 딥스 거예요. 블랙락 이 옥토 30%가 지금 우크라이나 땅 20%를 러시아가 점했어요. 이거 달라는 거야. 예를 들면 러시아는 못 준다 이런 맥락이고 이게 지금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면서
경제 전문가라고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한심스러워요. 한심스러워. 자, 그래서 이게 대화 산으로 가고 아까 이거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DEA 지금 미국에서 많이 등장하는 용어죠. IC, 아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약자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민 단속, 요거는 DEA는 마약 단속. 지금 합종으로 그래서 미국에 육상으로 해상으로 마약이 막 들어오잖아. 그거 들어왔다 그러면 국민들이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죽는 거야. 이게 전쟁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폭파시켜 버리는 거야.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거요? 잘하시는 분들. 잘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나쁘다고 하면 그 나라 갖고 가면 되지.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형태가 틀리지만 우리가 재래식 전쟁을 자꾸 전쟁이라고만 생각하는데 형태가 틀려지지만 요즘에 현대전은 꼭 그렇게 재래식 전쟁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쟁이 무섭게 일어나고 있고 아까 최재원 연사님도 잠시 말씀하셨지만요. 예를 들어서 그 연방 항소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손을 들어줬다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예요. 하시라도 언제든 간에 필요로 하면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는 것과 문이 열린 거예요. 문이. 예를 들어서 민간 헌법에. 그런데 뭐 군사법정에서 그냥 밀어붙여. 그러면 부작용이 많잖아요. 이해 못하는 인류들이 부작용이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물리적인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돼. 물리적인 피해라고 그러면 국민들, 인류들 목숨까지도 제가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최소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중요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당장 종식시켜야 된다라는 게 뭐냐 하면 일주에 7,000명, 8,000명의 군인이 지금 죽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금 4,200만 군 인구 중에 지금 1,800만이 죽었다라는 거야. 1,800만이. 그리고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저기가 땅을 30% 가졌다 그러지만 그 땅만이 아니고 지금 그럼요. 엄청난 그 지하나 알짜는 전부 다 걔들이 다 갖고 있어. 집스가 다 갖고 있는 있으면서 거야. 나쁜 짓은 그 안에서 다 하고 있잖아. 막. 이게 초창기에 제가 낙원상간가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땅덩어리가 제일 넓은 땅덩어리고 제일 비옥한 땅덩어리, 지하 자원도 충분하고 우크라이나가 잘 못 사는 나라가 국민 소득이 4,000불짜리 잘 못 사는 나라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 뒤에는 걔들을 착취한 것은 전부 다 집스가 착취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용만 했다라는 거지. 그 젤렌스키는 꼭두각시고 젤렌스키가 뭐 지가 지 주관이 하나도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토마호크 미사일 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안 줄 거 뻔히 생각해서 주면 큰일 나는데 그거 주면 3차 대전이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너 인류 안 돼. 그거 보고 웃었어요. 네. 바보같이 그런 질문 가갖고 그걸 달라고 그러는 놈이 그 완전 바보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 돌릴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직사포로 반박할 때는 바로바로 하잖아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성격이 못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실은. 다 마음에 들어. 다 마음에 들어요?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느낌 좋은 남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크라이나가 엄청 좋은 비옥한 땅으로 그럼요. 거기서 나는 농산물로 유럽이 다 그럼요. 거기 밀이 얼마나 생산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그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면 그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고. 우리나라가 지금 요거는 좀 각을 달리하는 이야기인데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일어났을 때 그 러시아산 해물 먹지 마라. 그거는 흑해에서 일어난 거야. 북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흑해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체르노빌 원전 사고도 사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왜 동식물이 왜 사냐라는 거야. 식물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과학적으로 모르겠는데 동물이 왜 살아? 못 살아. 동물이 산다는 건 식물이 있으니까 동물이.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사람은 왜 못 살아?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체르노빌 원전이 거기가 소화성에 기지가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인위적으로 못 들어가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 나중에 밝혀질 일이지만 지금 거기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되니까. 공부에 하신 그걸 들어보니까 캐나다도 지금 엄청 심각해가지고 지금 엄청 심각하더만 그러니까 이놈들이 다 그냥 팍 잡고 있는 데는 다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마지막으로 더 캐나다 이 앞에 놈이 같은 지금 그 맥락은 같은데 얘가 지금 머리가 복잡할 텐데 그것 때문에 캐나다가 다 망가졌죠. 다 망가졌죠. 그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잘 사는 여기 여성분들도 계시지만 아니야. 그렇죠. 아 뉴질랜드를 가면 캐나다를 가면 여성 천국이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게 딥스들의 전략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도 딥스들의 아젠다의 일환이에요. 여성가족. 네. 없앤다고 그러니까 안 없앤 놈이 이유는 아니요. 제가 질문 하나. 네. 이번에 그 일본에서 여성 총리가 네. 당선됐나요? 이제 뭐 예, 당선됐죠. 14일 날 뭐 이제 임무 개시했나요? 캐시했죠. 14일 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그 의의에 대해서. 깊이는 모르는데 제가 표면적으로 느끼는 것은 아베 예. 정책을 그대로 예. 수행하는 걸로 예. 아베는 그런데 맨 처음엔 딥스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트럼프 쪽으로 선회해서 결국은 사제총에 맞아서 예. 돌아가셨죠. 예. 뭐 우리나라하고도 조선시대 뭐 좀 많이 관계가 있고 아베 대통령이 아베 수상이 제일 좋아했던 분이 박근혜 대통령님이었었고 그런데 그 후신이니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후신으로 판단했으니까 바로 취임하자마자 지금 아베 그 여자 뭐 다 뭐 이름 만나러 잊어버려 가죠. 예.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 기준에서는 지금 전쟁 중이니까 국가의 체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말할게요. 네, 예. 저는 그 일본이 상당히 부럽습니다. 부럽죠. 예. 예. 이 위정자들이 그래도 일본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 마음이 있어. 그럼요. 그게 제 눈에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한국 정치인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 지금 조범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딥스를 깊이 아시는 분들은 그것이 눈에 보이죠. 뭐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이 딥스화가 먼저 됐긴 했지만 그런데 지금 현실에 관한 부분은 일본 국민들은 훨씬 많이 많이 깨어났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정당이 이번에 확 특세를 한 거예요. 참정당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는 정치 세력이 쥐고 있는 정치 세력이 우리 국민들을 딥스를 모르게 유도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계속 자기는 계속 정권 잡으려고. 근데 일본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안 그렇지. 국민을 그렇죠. 일본은 보면은 옛날에 딥스에 협력하는 것도 예. 국익을 위해서 협력했고. 예. 그 일제 그거 시대도 딥스 보면은 그 사람들은 야. 위정자들이 애국심이 있는 것 같아. 나라를 위해서 어쨌든 군국주의를 갔으니까 방향은 잘못 갔어도 어쨌든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봐요. 고종이나 이런 사람들, 응?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나라는 둘째예요. 나라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조선시대 임진왜란 내지는 이런 걸 갖고 반일 감정을 조장할 때가 아니야 예, 지금.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뭐 이걸로 또 얘기하면 한도 끝 없고 좀 이 방향하고는 좀 틀리지만 그 틀에서 임진왜란 조총으로 우리나라 공격했던 것은 뒤에 딥스가 예수회가 조총 주고 전쟁 일으킨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도 시청자분들 또 다른 생각 갖고 막 공격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마음이 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독립운동 때 우리나라 건국 역사 고조선부터 뭐 대조선이라고 치워요. 13,000년이라고 칩시다. 어찌됐든 간에 제일 지워버리고 치욕적인 역사가 조선시대예요. 그런데 조선시대 90% 이상 95% 이상이 평민이고
하루 밥 세끼는커녕 한 끼도 못 먹는 그런 비폐한 상황에서 무슨 독립운동을 일반 국민들이 해요. 그 독립운동이랍시고 한 것은 양반들일 것이다. 왜? 일제 치하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네들이 누렸던 조선시대에 노예들을 평민을 지배했던 시절보다 더 나빠진 거야. 나빠진 거야. 그래서 그거를 독립운동으로 지금 비화를 하고 있는데 실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일반 평민들 노예가 아니라 양반들일 것이다. 많이 왜곡이 됐다. 동학 마찬가지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뭐 지금 그걸 갖고 또 깊이 파고 들어가면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도 급하니까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역사가 바로 잡혀야 될 부분이고 지금 그래서 미국이 돌아가는 긴박하게 돌아가거든요. 긴박하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괴리감이 점점 벌어져요. 점점 벌어져요. 그래서 그 괴리감을 줄이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네 가지를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계판 자체를 딱 정립하고 집어넣을 거 집어넣고 업데이트된 거 빼고 교체할 거 교체하고 시사성 있는 거 딱딱 이렇게 집어넣고 그래서 외람되지만 아까 우리 포스타의 지금 제작 중에 있는 이 포스터에 보여드렸던 거가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주관적이나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어디 갔어? 어디 갔네? 저는 여기 안 갖고 왔구나. 여기 출력을 안 했지. 아까 제가 화면에 보여드렸던 거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6m, 1m짜리. 그게 뭐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좀 우리가 피켓 들고 있는 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참 이거 토론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 중요한 거 해야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알 수는 없지만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별로 없는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경주에는 안 오실 것 같아요. 부산에 계셨다가 부산에서 가실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애국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려가야 되는 게 결국은 경주에서 부산으로 바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부산에서 경주까지 왕복 거리만 따져도 상당한 좀 시간이 플러스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다. 그거에 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 몸만 가면 뭐 대중교통을 타고 가든 뭘 타고 가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거 플러스 이런 여러 가지 맨손으로 가서 뭐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피켓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깃발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럼 대표님 네. 항상 1박 2일로 가야 된다는 그게 나오네.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6박 2일 되는 거지. 네. 6박 2일.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 1박 2일을 가면 이제 추가 비용이 또 플러스 되겠죠. 차가 곱하기 2가 될 것이고. 네. 이틀 쓰는 그러니까 차가 그렇게 좀 이렇게 저걸 해가지고 그렇게 좀 늦게라도 서울 오는 걸로. 뭐 우리가 주도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건- 답답하긴 하지만 시간은 별로 없는데 빨리 픽스가 되면 좋은데 이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29일, 30일 날 계시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단지 부산에서만 계시냐 경주까지 오시냐 또 예를 들어서 판문점까지 가시냐 뭐 이거는 알 수 없어요. 그 맨 마지막 거는 아직까지 굉장히 추측이고 1, 2에 관한 부분은 부산은 확실한 거 확률이 제일 높고 경주에 오시냐 마느냐 이거에 관한 부분은 경주에 만약에 오신다 그러면 찐맹이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는 거거든요. 한국에 갔는데 나는 에이펙 안 갔어. 이게 부산이거든요. 경주. 네. 그리고 찐맹이한테 가서 너 사인해. 필요에 따라서는 야 내가 보기 싫으니까 벤센 재무부 장관 오니까 네가 가서 사인 받아.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노출이 됐잖아요. 국민들이 다 알잖아. 그럼 제일 민감한 데가
농민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농민. 농수산물 완전 개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애초에. 농민들은 그거 까맣게 모르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완전 뒤숭숭해지는 거지. 뒤숭숭해지는 거야. 야, 3,500억 불? 뭐 이거 뭐야? 2천억 불 현금으로 주고 1,500억 불 뭘로 주고? 그럼 뭐야? 우린 바로 부도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경제력은 지금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가는 거예요. 3,500억 불 받았다고 그러셨잖아요. 3,500억 불 결정했다. 벤센트 밑에 장관들이 쫓아가서 막 응. 뭐 쥐구멍에 뭐처럼 막 엄청나게 다녔잖아요. 그래갖고 협상 잘 됐다. 3,500불 변동 없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된다는지 네. 된다는 말씀. 그 도장은 여기서 사인을 한다. 사인한다니까 부산에서. 그런데 거기에다가 통화서 맺어준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통화서 애초에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들 부도나는 거하고 우리 상관없어. 이런 식이었었잖아요. 통화서 여타 국가 맺어줬잖아. 200억 불 어디라고 그랬죠? 아르헨티나. 예, 바로 맺어줬잖아.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와이엇이에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맺어줬잖아요. 그러니까 해주셨지 우리가. 그럼요. 돈은 우리는 뭐 야 임마 너는 집사 하수한테 내가 뭘 너 그럼 해주시겠냐고. 죽고 싶으냐 이런 거지. 그러면 또 이미 키워주는 거밖에 안 그리고 돼. 아 이거 중요한 것 좀 빠뜨렸는데. 이유가 많아요. 중요한 거 빠뜨렸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호주랑 히토류 예. 협정 체결했어요. 80%인가. 협정 체결했어. 일본하고도 협력하기로 했고 히토류 이거는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했냐. 미리부터 계획을 다 하고 있었어요. 얘들이 이런 얘기가 나올 거다. 요거 갖고 잔머리 굴릴 거다. 미리부터 다 했어요. 그래서 보란 듯이 호주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오라 그래 갖고 딱 사인 끝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중공 시진핑인지 딥스 시진핑 옆에 CCP 딥스 하수들은 완전 헤게모니가 날아간 거예요. 날아간 거야. 히토리오. 네. 오히려 관세 55% 받던 거 155% 부과받을 일만 남은 거야. 죽을 맛이지. 근데 네. 그거 시진핑이가 한 게 아니라는. 저기 뭐 그럴 수도 있죠. 제 생각에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오면 트럼프 대통령 성격의 그 이벤트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문좀 분명히 갈 것 같고 깜짝 놀랄 그다음에 깜짝 놀랄 뭔가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캠프 홈프리도 반드시 갑니다. 그 양반이 성격이라면 헬기 타고 가면 몇 분 안 걸리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차라리 뭐 이런 우리가 그런 거 따지면 안 되지만 부산에 딱 오셨다가 바로 이 수도권으로 캠프 브리스나 이 판문점으로 날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동선이 훨씬 가까워지잖아.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 경주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 의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성!